오늘 나오는 실업 데이터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9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월도 그렇지만 발언의 주제가 점점 이 물가에서 노동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징후가 보이거든요. 물가는 디스인플레가 나고 있고 여기서 더 긴축을 했다가는 즉 쉬운 말로 풀면 지금 금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긴축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더 잡아놓게 되면 경제가 불필요한 위축에 빠지게 되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게 연준 위원들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게 맞으려면은 노동 데이터가 둔화되는 쪽으로 나와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실업 데이터가 중요했는데요. 결국 비교적 연준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와줬습니다. 지난 13일로 끝나는 한 주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를 보면은 24만 3천 명으로 나와서 직전 대비 2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직전주 수치 역시 22만 2천에서 22만 3천으로 1,000명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굉장히 생각보다 수당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다시 노동의 어떤 둔화세가 흐지부지 되는 건가 느낄 만한 시점에 그걸 반전시키는 데이터가 나왔고 이거는 연준이 바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 금리 동결을 했죠. 지난 회의 때 한번 내리고 이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9월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라가르드가 쉽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마도 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유럽의 이 같은 신중함은 미국 역시 한 번의 금리 인하, 즉 9월에 금리 인하 한다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9월의 금리 인하가 곧바로 11월, 12월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요. 화제 중심에 서 있는 TSMC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죠.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고 순이익 역시 36%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더 긍정적인 것은 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올린 부분인데요. 3분기에 224억에서 232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는 1년 전 매출 173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3분기에도 스마트폰과 AI 관련 강력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올해는 TSMC의 강력한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실적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이 강력한 의지의 발언이 어제 이 코스피에서 이 그래프 보이시죠? 삼성전자를 결국 상승 마감을 시켜냈고 오늘 뉴욕 증시에서 출렁임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엔비디아 반도체 주가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0.5%가량 오르면서 이것도 역시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 상승 마감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을 보시면 오늘 반도체 주가를 제외한 여러 다른 주식들은 굉장히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4대 뉴욕 증시 전부 하락 마감했고 최근 분위기 좋던 러셀 2000마저도 1.85%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중 내내 거의 이제 바닥을 기던 빅스 지수가 또 한 번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장을 다르게 보는 여러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충격파가 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던 기술주를 팔고 수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소형주 중심의 오늘은 좀 좋지 않았지만 러셀 2000으로 대표되는 소형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를 베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 트럼프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분석 차트를 하나 가져와 보면 이거는 비관적인 뷰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시에테의 엘버트 에드워즈 이분이 주로 베어 입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분인데 이런 식의 근거로 이 차트를 듭니다. 이 나스닥의 문제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 기술주들이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이어진 장기간의 약세장과 유사한 폭락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게 경고 메시지인데요. 이분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그 S&P 500과 S&P 500 동일 가중 지수 간의 비교죠. 즉 이게 높으면은 이 S&P 500 주식 중에 시총이 매우 높은 몇 개의 소수 종목이 증시 전반을 끌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하드 캐리하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지수가 착시 현상에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기면서 이 엘버트 에드워즈가 임의로 설정한 이 지점을 돌파하면 그 이후에는 폭락이 이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이 그래프를 들고 온 것이고요. 물론 올해 가장 시장을 잘 맞추고 있는 톱니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들은 아직 증시의 추세적인 하락 이런 거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고
또 무엇보다 이 TSMC에서 봤듯이 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장을 끌고 갈 에너지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직은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잠잠했던 바이든 사퇴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게 증시에 직접적인 펀더멘털상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 즉 이 증시가 시장이 뭔가 핑계거리를 찾는 시기, 뭔가 매도를 할 핑계를 찾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게 크게 장에 출렁거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바이든이 좀 뭐 이상하긴 합니다. 이 트윗을 올렸는데 코로나 걸렸잖아요. 나는 아프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승인을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모르겠다 이런 게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좀 그렇죠. 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급기야 이 악시오스는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사퇴의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익명의 민주당원 입을 빌어서 고위 관계자 입을 빌어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진위 여부는 주말이 돼봐야 알 수 있지만 결국이 이런 겁니다. 민주당원 안에서 3분의 2가 이 바이든 후보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는 이런 상황을 바이든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바이든도 최근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가 나가면 뭐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화를 내던 바이든이 사실은 다혈질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던 바이든이 최근에는 조금 누그러진 어투로 뭐 그렇다면 만약에 해리스가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거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냐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최측근에게. 물론 이 최종 결정은 바이든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퇴를 할지 아니면은 레이스를 끝까지 밀고 나갈지는 주말이 되어봐야 일단 이 보도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또 사퇴를 한다면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더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정리한 불연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